안녕하세요. 북한에서 온 강아치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지만 북한에는 없는 것,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전기, 그리고 수도. 사실 뭐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북한은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. 부족한 게 많아요.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먹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더 부족한 거는 전기가 정말 부족해요.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. 그러면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전기가 안 와요. 근데 이제 4시간 오는 전기도 뭐 쭉 이어서 4시간 오면 그나마 사용도가 좀 있겠죠. 근데 이제 막 10분 왔다 정전이 되고 20분 왔다 정전되고 30분 왔다 정전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오는 시간도 막 새벽 사람들 다 자는 새벽 시간 이럴 때 오다 보니까 전기가 쓸 데가 없어요. 필요가 없어요. 필요가. 그래가지고 뭐 집에 뭐 가전제품들 있거든요. TV도 있고 뭐 전기밥솥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집에 데코레이션으로만 쓰는 용도예요.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떻게 그러면 뭐 불을 켜냐. 북한은 그래서 이 등잔이 완전 필수예요. 필수. 이제 석유를 넣는 석유 등잔인데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이 석유 등잔이 뭐 그래도 전기가 안 오는 상황에서 뭐 북한 사람들이 밤에 그나마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뭐 유일한 수단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기름 물 때다 보니까 연기가 엄청나요. 그래서 이제 뭐 코로 숨을 쉬잖아요. 그럼 연기가 다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. 코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 들어가면서 그을음이 다 같이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막 아침 되면 여기가 새까매져 있고 이 관련된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. 그래서 막 등잔 밑에서 화장을 한 거예요. 화장을 하고 딱 출근해서 낮에 보니까 거기만 새까만 거예요. 여기만 하얗고 등잔 밑에 사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. 둘째로 또 심각한 게 물인데 물도 똑같이 전기처럼 24시간 중에 뭐 한 세네 시간 5시간밖에 안 와요. 그래도 이제 전기보다 나은 거는 물은 이제 저장해 놓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북한에 좀 사는 집들을 보면은 엄청난 큰 물통이 다 있어요. 몇 개씩 있어요. 그런 거를 꼭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물도 오래 이제 받아가면서 썼거든요.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물이 좀 뭐 5시간이라도 매일 와가지고 그 샘물로 해서 가를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막 물이 막 한 달째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썩은 물 그냥 끓여서 쓰고 막 냄새나는 물 먹고 막 그랬었죠. 근데 신기한 게 뭐 어디 아프진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가 그렇게 안 온다거나 뭐 정전이 된다거나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거나 뭐 잠깐씩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일상 다반사라던가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. 북한은 안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. 둘째로 뭐 119나 뭐 112 같은 이런 임머전시 콜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. 일단 그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자체에 전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서 시비 걸린다던가 뭐 사고 난다던가 하면은 뭐 바로 112, 119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내가 어디 아프면 119 전화하고 뭐 어디 범죄자 나타났으면 바로 112 전화하고 하잖아요.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. 다 셀프로 해야 되죠. 북한 경찰 같은 경우 어떠하냐? 이제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. 그럼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경찰서에 경찰차가 없어요. 그래서 경찰들이 자전거 타고 오거나 막 뛰어서 온단 말이죠. 근데 사건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면 이미 사건은 다 끝나고 범죄자는 다 도망가 있는 시간이에요.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싸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패싸움을. 그런 것도 이제 어느 동네 골목 가서 막 패싸움하고 하는데 그럼 동네 주민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해요. 북한에서 안전부라고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안전부에 신고를 하면은 막 안전원이 나와요.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타고 오거나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. 근데 북한은 자전거도 비싸가지고 안전원이라고 자전거가 없어요. 그래서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. 오면 이미 싸움 다 끝나 있죠. 근데 뭐 설령 제 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저기 막 경찰이 와. 그러면 야 경찰관 다 튀자. 다 도망가면은 경찰 잡지도 못해요. 둘째로 이제 119 소방서 같은 경우인데 소방서도 당연히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이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문제긴 한데 북한 같은 경우가 화재가 많이 나요. 북한은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난방을 다 온돌 불 떼가지고 석탄이나 나무 같은 걸 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다 집들에 보면 굴뚝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바람이 막 많이 불고 하면 압력차 이런 것 때문에 불씨가 막 굴뚝으로 들어가요. 그러면은 막 굴뚝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굴뚝이 막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. 근데 굴뚝이 집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냥 두면은 집도 다 타버리니까 막 불을 꺼야 되죠. 한 번은 이제 저희 동네에서 불이 났었는데 소방차에서 왔어요. 소방차가 왔어요. 저 그때 소방차를 처음 봤어요. 소방차 빨간색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었고
그래서 이제 소방차 왔으니까 됐겠다 했는데 소방차가 물을 안 쏘는 거야. 왜 물을 안 쏘냐 했더니 소방차 물이 없대요.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떨쳐나가지고 막 바켓이랑 무슨 큰 다라랑 해가지고 거기에 막 들고 소방차 물을 막 채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막 거기 불난 집에 굴뚝이 불 다 타버린 거예요. 그리고 막 이제 집으로 막 옮겨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소방차에 물 채우다가 우리 집 다 타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소방차 돌려보내고 사람들이 막 물 막 날라가지고 굴뚝에 물 뿌리고 해서 불 막 잡았던 적도 있죠. 소방차는 그냥 구경하다가 소방서에 돌아갔죠. 다음은 이제 북한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.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사실 취업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.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인구 계획 짜고 뭐 배치 계획 짜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배치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넌 서울에 가 살아, 국가에서 넌 수원에 가 살아, 넌 저기 분당에 가 살아 하면 그냥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. 이사 갈 수도 없어. 그것도 불법이거든요. 이제 취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간부였다고 했잖아요.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북한에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. 거기 이제 노동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노동부가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제대군인들을 직장에 배치하는 뭐 그런 직업이에요.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좀 실리가 있는 그런 뭐 공무원이었죠. 이제 북한에서는 스펙을 쌓는 게 그 해당 공무원한테 잘하는 거였거든요. 북한에서는 그래서 뭐 취업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요. 어차피 내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나라에서 가라는 데 가면 되니까. 우리는 이제 취업하려고 약을 쓰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스펙 쌓고 하잖아요. 좋은 건가? 좋은 건 아니죠. 왜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많이 어렵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. 내가 뭐 뇌물이 적고 돈이 적어서 저 공무원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뭐 나는 내 자식 뭐 내 아들 딸은 아무데나 그냥 국가에서 가는데 어디 꽝시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. 저희 삼촌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불행한 케이스였는데 우리 삼촌은 해군이었어요. 북한에서 한 10년 군사복무하고 딱 제대할 때가 되었는데 북한은 이제 계획경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농장 어느 공장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해에 제대되는 제대군인들 다 그냥 글로 보내는 거예요. 우리 삼촌이 잘못 걸려가지고 원래 집이 한경부터 청진시였는데 그 한경부터 온송이라고 엄청 시골 무슨 담배 농장으로 그냥 무리 배치 받아 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 막 10몇 년을 거기 살다가 겨우 빠져나왔거든요. 빠져나온 것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좀 힘 좀 쓰고 해서 끌어냈죠. 북한도 뭐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당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차피 불법은 다 성행하는 곳이니까. 자,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거, 또 반대로 북한에서는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